진수 씨는 아까 안 되는 건데 머리 두시고 다음 내용 따라오세요. 네, 다음 쉬는 시간 또 봐드릴게요. 파일 좀 이상한 건 제가 좀 이따 이상하면 다시 말씀하시고 당장은 문제가 될 건 같지는 않은데. 자, 일단 7번은 저희들 액세스 수업 맨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여기 76페이지 7번 문제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자, 8번 갑니다. 홈 바닥글의 왼쪽 하단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여기네요, 여기. 여기. 자, 디자인 보기. 자, 명령 단추 한번 삽입해 보셨죠? 자, 요거 단추입니다. 명령 단추 요거. 그리고 자, 오른쪽에 그냥 빈 공간에다 적당한 위치에 클릭 동작. 클릭. 그리고 마법사 사용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읽을게요. 명령 단추를 누르면 마지막 네 코드로 이동하도록 설정.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누르면 저 클릭하면이잖아요. 클릭하면 마지막 네 코드 이동한다. 이거 명령 아닌가요, 명령? 코딩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벤트 기억하셔야죠. 자, 레코드 탐색, 크게 보면 레코드 탐색 기능이고요. 제가 이렇게밖에 지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레코드 이동하는 기능이다. 이런 명령이 들어간다. 자, 누르면, 클릭하면,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명령. 예? 명령 단추의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령이라니까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뭡니까? 명령 실행이 이루어진다. 코딩할 때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겁니다, 그거. 자,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컨트롤 이름은 CMD 마지막 시 그러면 캡션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네요.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값. 다음. 단추의 이름은 CMD 마지막. 오타 조심하시고. 마침. 아홉 번째인가요? 홈 바닥글의 명령 단추들은 화면과 같이 정렬. 자, 여기서 정렬이라는 표현은 그냥 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 크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앞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렬이란 그냥 배치입니다. 배치. 컨트롤이 삽입이 되고 풀이가 끝나고 나면 크기와 위치 조정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4개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4개의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위치 배치하는 거 있었죠. 맞춤하는 거. 정렬 탭에 뭐 왼쪽 위쪽으로 하시나 위쪽 왼쪽으로 하시는 건 편하실 대로 그냥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다. 홈 바닥그라이. 죄송합니다. 10번인가요? 지역명 필드의 값이 서울일 경우 txt 판매 수량 컨트롤과 txt 컨트롤 매출액 컨트롤의 배경색을 녹색으로 구분 짓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txt 판매 수량 컨트롤 txt 매출액 컨트롤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이용해서 두 개의 컨트롤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려네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은 서식 탭에 컨트롤 서식의 조건부 서식. 엑셀에도 있었죠? 자, 클릭.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 서식 규칙 표식에 다중 아니면 특정 컨트롤 한 개.
어쨌든 시험은 뭐 컨트롤의 한계나 한계 이상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있는 기본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하나 만드셔야겠죠. 규칙 조건을. 클릭. 규칙 유형,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을 사용하겠다. 우리는 식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식 사용할 겁니다. 필드의 값이 아니고 식이, 조건 식이 들어가야 되고요. 엑셀 같으면 이꼴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꼴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특징이. 그다음에 지형, 자, 조건이 뭐, 조건 규칙이 뭐죠? 지형명 필드가 뭐여야 된다고요? 서울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자, 앞에 보세요. 서식은 여기 보면 굵게, 기울인 꼴, 밑줄, 그다음에 배경색, 그다음에 글꼴색 이렇게 배경색 목록 단추 눌러서 녹색 찾으시고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저희들 시험은 무조건 식이란 방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식이 확인. 오늘 돌아가셔서 꼭 복습들 하세요. 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잠깐 결과 확인. 디자인 탭이나 홈 탭에서 폼 보기, 결과 확인, 폼 보기 이렇게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지역명이 서울인 걸 찾으시고 그러면 판매 수량 매출액이 배경이 녹색으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자 잠깐만요. 이게 조건 적으실 때 어, 일부분을 문자 데이터의 일부분을 처리하겠다. 라이크 연산자 쓴다는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 문제가 함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라이트 함수 쓰라고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수다. 끝 문자가 수다라는 개념은 함수 따지면 라이트 함수 써야 되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팔로 시작한다. 이걸 함수 자 8을 포함하는 시제 8로 시작하는 그러면 문자 데이터 일부분을 찾을 때 라이크 연산자 쓴다. 이걸 함수 처리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레프트 함수 써야 되겠죠. 레프트 함수 주겠죠. 뭐. 주거나 아니면 레프트 함수 써야 되겠죠. 이거 줄 겁니다. 이거 함수명. 그게 없으면 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너무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가 우리 지금 하신 거. 자, 마지막 홈 바닥그레이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갈게요. 홈 바닥그레이 txt 순 매출에 갈게 찾았습니까? 개 컨트롤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금액이 1, 2, 3, 4, 5, 6, 7일 경우에 다이아몬드 검정색 다이아몬드 순매출액 땡땡 1, 2, 3, 4, 1, 2, 3, 4, 4, 5, 6, 7, 원 다이아몬드 금액이 0일 경우에 순매출액 0원으로 표시하시오. 자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 매출 합계값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앞에 보세요. 합계값이 있으니까 합계값은 이미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용한다면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속성 여기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처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죠? 엑셀 시간 배웠죠? 검정색 다이아몬드 그거. 검정색 다이아몬드. 한 칸 띄우고. 순매출액. 땡땡. 맞나요? 공백 땡땡인가요? N% 연산자. 상수. 합의 값은 변수. 분리. N% 연산자로. N% 연산자 앞뒤로 공백. 제 이야기 듣고 계세요, 지금? 지금 딴 거 계속 하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 이야기 지금 듣고 이해하고 계세요? 상수, 변수, 에? 분리, N% 연산자, N% 연산자 앞뒤로 공백. 에? 자, 그 다음 연결, 그 다음 또 상수가 뭐죠? 분리, 공백, 다이아몬드인가요? 이게, 이게 지금 문제에서 컨트롤 원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됐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나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콤마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세 자리만 콤마가. 그럼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자, 문제가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이라는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답 문제대로 못 맞춰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컨트롤 원본 속성과 형식 속성을 이용하여 설정을 계산해야 된다. 설정해야 된다. 라고 나와야 된다고. 이건. 그러면 컨트롤 원본 속성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잘못됐냐고요? 아니, 문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 그러면 이걸 그러면, 자, 형식 속성을 이용하는 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 속성으로만 이걸 처리하려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걸 표시형, 샵, 코마, 샵샵 제로라는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표시형 시간 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부터 합시다. 디자인 보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이거 지금 처리 안 되네요. 근데 이꼴, sum, 가로 열고 순 매출액까지는 뭐 어차피 계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살려두시고. 음.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대로 처리하려면 이걸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여기 가서 해야 됩니다. 형식 속성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세자리마다 콤마를 찍고 0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글 자음미음 한자 키를 눌러서 이게 한 4, 5년 전에 나왔던 문제, 4,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되게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해볼 만한데 지금 지금 원본 속성만 하라는 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된 뭐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샵, 콤마, 샵, 세 점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원. 이걸 중심으로 보세요. 앞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이 내용이다. 요렇게. 자, 배운 게 있으니까 공통된 내용은 쌍따옴표 묶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엔터. 그리고 결과 확인, 폼 보기 하면 이제 맞게 나오네요. 세 자리 콤마 들어가고. 근데 이게 맞냐는 건데 틀린 겁니다. 이거 이제 왜 틀렸냐고요? 우리는 원본 속성하고 형식 속성 두 가지를 다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에서 원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자, 그러면 표시 형식을 처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되면 표시 형식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 시기에. 그래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우리가 문제들이 처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엑셀 시간에 무슨 함수 배웠죠? 텍스트. 여기는 포맷. 여기는 포맷. 똑같습니다. 함수명만 틀립니다. 포맷. 자,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포맷 함수를 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 문제를 풀려면 그게 정확한 맞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포맷 함수를 안다면 이걸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자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형식 속성을 일단 지우시고, 자, 문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지우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그러면 여기를 자, 여기서만 처리해야 된다면 이 값을 어떻게 텍스트 함수 대신에 포맷 함수 포맷 가로 열고 데이터 콤마 표시 형식 전체 코드의 쌍따옴표 처리 그러면 한글 자음명 한자키 예, 설명 안 듣고 혼자서 문제 풀면 결국은 어려운 설명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순매출액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제로 전체 코드의 쌍따옴표였으니까 이건 원 한 글자 하면 이런 거 설명할 때 안 듣고 혼자서 문제 풀려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혼자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잘 모를 건데. 자, 됐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렇게. 자, 방금 이렇게 작성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식 자체는 문제가 없나 봅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하러 갈게요. 폼 보기 하니까 샵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오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오류가 났냐고요? 모르죠, 우리는 이제. 자, 앞에 보세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요? 자,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네요. 자, 일단 뭐가 문제냐면 이 콜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통된 내용이라고 콜론을 쓸 수가 없다. 콜론은 다른 기능에서 쓰고 있는 코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기다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콜론을 어디다 쓴 적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콜론을 사용해 본 기억이 있으세요? 액세스 수업 시간에? 아, 여러분 진짜 커리 공부 안 하셨군요. 어떡할 거세요? 딱한데. 계산 필드명 대신에, 계산 필드명 작성할 때 이꼴 대신에 콜론 쓴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제? 콜론이라는 녀석은 절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걸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녀석을 그렇게 그러면 일반적인 문자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라는 방법이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비단 코드가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번 뭐 이 액세스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순매출액 요 녀석은 그러면 자 다시 적어볼게요. 다시 적어볼게요. 우리 처음에 적었던 형태대로 이제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바뀐 거 빼버리고. 이렇게. 자, 우리가 처음에 적었던 게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녀석이 특정 코드로서 이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저걸 그러면 문자처럼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코드를 쌍따옴표 2번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걸 이제 뭘로 인식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문자로 인식합니다. 엔터. 그리고 결과하기 하면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냐는 건데 우리가 이거 기능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변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단 지울게요. 우리 방금 작성했던 시간. 자, 그러면 이건 어떠냐는 거죠. 자, equal sum, 순매출액. 아,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어쨌든 포맷 함수도 배우셔야 하고 포맷 함수 되게 자주 나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 끝날 때까지 애먹인다고, 여러분들.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막혔다는 거죠, 우리가. 막혀서 이게 기획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요것만 처리되면, 요 숫자값만 잘 처리되면 되잖아요. 나머지 아까 문자처럼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포맷 함수 쓰면서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콤마, 뭐, 알아서 적당히 하시는데, 뭐, 얼마만큼 할 것이냐, 여러분, 그냥 일단 그러면 샵 제로 우리가 배운 대로까지 갈게요. 요게 우리가 배웠던 코드잖아요.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잠깐 대기. 지금 제가 작성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가볼게요, 저. 그럼 여기 콤마가 들어가는 값, 원이 붙은 콤마가 들어가는 값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그냥 문자 데이터라는 거죠, 문자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연결, 기본 연산자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기본 연산자는. 그러면 이게 문자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코드가 아니냐고. 아니요. 여기가 코드였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코드지. 이건 그냥 단순 문자입니다, 이제.
쌍따옴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표시 형식 코드의 조합이잖아요. 그때 이 녀석을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 문자로서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필요한 게 이제 뭐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백 다이아몬드, 금정색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긴 한데 그래도 뭐 만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교재에 있는 대로 진행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교재에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것만 정답이 아니고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거. 이 문제는. 기본 연산자 사용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꼭 형식 속성으로 처리하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컨트롤 원본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처리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이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렇다고 한 거죠. 홈의 함수를 이용하시면 형식 속성을 처리해 줄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막,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뭐 원본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자, 아니,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해볼만 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일날 복습을 안 하면 힘들다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컬이 당일날 가서 하셔야 됩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했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효과적이고 수업이 재미가 있죠. 맞추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어쨌든 76페이지의 7번은 액세스 교재 1권 교재, 2권 교재 맨 마지막에 할 내용으로 돌려놓고 자, 어디 가시냐면 자, 또 컨트롤 삽입하러 갑니다. 97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97페이지. 집에 돌아가셔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세요. 그 말 말고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자, 97페이지.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섹션 3. 이번 주 액세스 끝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해서. 다음 주 이제 복습할 겁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자, 출제 유형 1. 잠깐만요. 3이 아니고 4입니다. 4. 죄송합니다. 섹션 4. 출제 유형 1. 폼밖에 안 보이네요. 파일을 열었으면 모든 액세스 계좌를 변경하시고 이게 요즘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3, 4년 전에 나오는 이후로. 근데 이걸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필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제가 이런 예제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 구조 어떤 구조인지는 이제 보시면 아시니까. 자, 문제 내용 한번 따라가 볼게요. 파일을 열어 고객 관리 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본문 영역에 요만큼이네요. 화면을 보내고 본문 영역이 요만큼입니다. 영역에 화면과 같이 주어진 그림과 같이 비디오 대여 현황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요겁니다. 요거.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폼 안에 폼이 들어가는 구조네요. 내용 전개상. 폼 안에 폼이 들어가는 구조. 그때 들어가는 녀석, 즉 폼을 당하는 녀석, 하이폼이라 그러고요. 품는 녀석, 고객관리폼, 기본폼이라 그럽니다. 즉 고객관리폼이 기본폼, 비디오 대여랑 폼이 하이폼이라고 그럽니다. 두 개가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별개의 폼이었다. 그러면 항상 이런 구조가 폼 안에 폼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들 쇼핑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아니면 뭐 앱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매월 며칠자부터 매월 며칠자까지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리스트를 이렇게 뽑고 싶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두 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이나 뭐 이렇게 서치를 할 거 아니에요. 밑에 목록이 이렇게 뜨죠. 상품. 아니면 뭐 이런 일도 이제 학적가에 가서 내 성적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출력하기 싫을 때 이제 뭐 성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학번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학번을 물어보면 학번을 입력을 하고 검색 딱 하면 여러분들 합격가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걸 기본 폼, 하이 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기본 폼에는 말 그대로 뭡니까? 기본 정보가 있는 거고요. 하이 폼 안에 이제 상세 정보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겁니다. 다만 저런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거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신 내용들이고 다만 그런 기본 정보, 상세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려면 서로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번을, 기본 정보에 학번을 입력했으면 내 학번에 해당되는 내 성적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 학번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 필드와 필드, 폼 안에 뭡니까? 테이블이나 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 커리가 있다는 건 필드와 필드끼리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고객 관리 폼하고 비디오 대현황 폼에 뭔가 서로 연관성 있는 필드가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서로 연결고리를 가져서 기본 정보, 상세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런 개념입니다. 추가하시오. 그럼 추가를 자, 구조적으로 이거 추가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본 폼, 하이 폼이라고 하는 하이 폼, 하이 보고서라는 컨트롤을 이용합니다. 컨트롤.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 자세히 단추를 서 목록을 펼치시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 여러분 첫 라인인가요? 하이폼 하이 보고서라고 하는 컨트롤 이름이 보일 겁니다.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클릭 하시고 자 컨트롤 삽입은 적당한 위치에 그냥 자 본문의 빈 공간 고객 관리 빈 공간 본문의 빈 공간 좌측 상단쯤에 그냥 클릭 그리고 마법사 어려운 내용이니까 마법사 쓰죠. 자 일단 나머지 내용 읽고 진행할게요.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은 대여 공백 현황으로 설정하시오.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각각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자, 일단 그 두 개 읽었습니다. 자, 하이폼 마법사. 하이폼이나 하이보고서에 사용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뭘 사용할 거죠?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폼 안에 폼을 넣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폼이겠죠. 비디오 대여 현황. 첫 번째 삼각형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비디오 대여 현황 선택하시고 다음 자 기본 폼, 하이 폼을 연결할 필드를 직접 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래 목록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 목록에 우리 교재는 아래 목록에 선택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잠깐만요. 우리가 이 파일을 오늘 처음 열었잖아요. 안에 내용물을 우리가 분석한 적이 없죠. 그럼 시험장에 가서 이걸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저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선택하 과연 목록이 한 개 있으니까 뭐 이거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개, 세 개 있을 때는 이제 어느 걸 써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예? 목록에 선택했었는데 여기 목록이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것 좀 될 거라고 그래. 유추해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 세 개씩 있으면 우리 교재대로 안 갑니다, 저. 교재도 가는 것도 있고 교재도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고 자꾸 문제를 푸니까 제가 뭐가 안 맞죠. 제 교재 내용을 몰라서 안 해드리냐고요. 아니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걸 안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 저희들은 직접 지정합니다. 이 문제는. 왜냐고요? 방금 문제에 나와 있었잖아요. 기본폼과 하이폼을 각각 고객 아이디,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라 했잖아요. 연관성 있는 필드가 그 두 개인 걸 문제에서 미리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직접 지정. 여기서 선택하는 고객 아이디를 사용하여 각 고객의 레코드에 대여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가? 근데 직접 지정에 가서 가지고 앞에 게 기본 폼입니다. 기본 폼에 있는 필드, 고객 아이디. 하이 폼에 있는 필드, 전화번호. 문제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내용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뭐 대충 이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 왼쪽 편에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연결점 있죠, 연결점.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필드로 연결해줘야 내용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냥 무작정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 직접 지정합니다, 우리는. 다음. 하이폼이나 하이보고스 이름은 방금 첫 번째 삼각형에 있었죠. 대여 공백 현황이라고. 대여 공백 현황. 마침. 자, 잠깐만요. 일단 작업이 끝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크기와 위치를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냥 주어진 그림에 보고 맞추세요. 아마 이 시작점이 아마 성별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간격도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하지 마시고 거기 딱 주어진 크기 내에서만 크기 조정하세요. 즉 본문의 영역 안에서만. 뭐 잘못되었다 컨트롤 Z. 뭐 한 요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보고 나중에 또 재수정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그 추가적인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구조인지를 머릿속에 이제 인지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결과 보러 갑니다. 자, 추가 설명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보기에 폼 보기. 자, 보세요. 여기가 기본이고 여기가 상세라 그랬잖아요. 기본 폼, 하이 폼인데 기본 폼이 기본 정보고 여기가 상세 정보라 했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가게에 비디오를 빌려간 사람이 홍명보인데 홍명보가 어떤 비디오를 빌려갔는지 현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가게 사장 입장에서. 자, 밑에 레코드 탐색 단추 보이시죠? 자, 커서가 어디 있죠, 지금? 기본 폼 안에 있죠. 여기.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블럭이 잡혀져 있다는 건 커서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레코드. 강영철 이런 비디오를 빌려갔네요. 이영주 이런 비디오를 빌려갔네요. 홍인수 이런 비디오를 빌려갔네요. 자, 무슨 구조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날짜, 특정 날짜에서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내가 샀는지 구매했는지를 리스트를 뽑고 싶다 할 때 그런 구조라고요. 그런 구조. 학번만 입력하면 여러분 학번만 선택하면 뭡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성적 리스트가 쭉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런 구조를 기본폼, 하이폼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시험에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제 파일이 시험에 나옵니다. 기본폼, 하이폼 구조의 예제 파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디자인 보기. 자, 그러면 추가 설명할게요. 자, 이걸 만약 수동으로 만약 처리를 한다면 컨트롤 이름을 기타 탭에 가서 대여 현황이라고 컨트롤 이름을 여기서 줘야 되고 수동으로 만약 처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수동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오지 마세요. 요 컨트롤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마법사를 쓰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 예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해볼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어찌됐든, 자, 그래서 대여 현황, 이름.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폼 이름 선택했잖아요.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고. 그게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데이터의 원본 개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원본 개체가 비디오 대여 현황, 폼 이름.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했죠? 필드 선택하셨죠. 연관성 있는 필드. 그게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기 단추라고 그러면 어느 쪽이 되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이폼 필드 연결기라고 뜨고 여기서 해당 필드명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가시면. 자, 기본 이야기. 그 다음 이 녀석만 자, 하이폼 하이 보고서는 컨트롤만 삽입되는 게 아니고 위에 보면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 레이블도 이렇게 같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도 같이 삽입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자, 시험에 기본 폼에서 작업하세요라는 이야기, 폼 어디서 작업하요? 그러면 기본 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를 선택해 놓고 내가 필요한 내용을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하이폼에서 작업을 하라 그러면 하이폼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한 번 클릭을 하실 때는 컨트롤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폼 선택기를 클릭을 하셔야만 이게 하이폼 선택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구분하시라고요. 요건 기본 폼. 여기는 클릭, 한 번 더 클릭. 하이폼 선택 구분. 자, 저장.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닫기. 자, 그러면 조금 이 문제를 자, 다른 예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건. 연결시킨다. 어렵습니다. 관계도 어려운 거고. 응? 187이지. 99. 요거 마무리하고 싶시다. 99페이지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2. 홈밖에 안 보이네요. 모든 액세스 개체를 변경하시고, 아, 지금 설명 듣고 하시라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잠깐만요. 아니요, 다른 방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출제 유형 2 ACCDB 파일을 열어 상품 정보 폼의 본문 영역에 화면과 같이 판매 내역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시오. 자, 상품 정보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본문 영역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안에서 작업하세요. 함부로 크기 조절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 이용해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집어넣는 방법, 다이렉트 집어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니 그냥 우리 이거 그 다이렉트 집어넣는 거 모르시 상관없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단추 눌러서 하이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 삽입. 그리고 본문의 빈 공간엔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두시고 클릭. 그리고 마법사 취소.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두고 문제 풀으라고 나왔다고요. 이렇게 두고. 자, 수동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과 같이 판매 내역폼 하이폼을 추가하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원본 개체라 그랬죠. 데이터의 원본 개체. 여기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폼 이름이 뭐라고요? 판매 내역 폼. 판매 내역 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하이폼 컨트롤 이름은 차일드 판매 내역 하이폼의 레이블을 캡션은 판매 내역을 설정. 자, 그러면 기타 탭에 가서 컨트롤 이름은 차일드
판매 내역. 자, 그 다음 함께 삽입되는 레이블 컨트롤 형식. 자, 이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캡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엔터 쳐서 입력을 하시던 선택하시고 엔터. 판매 내역 오타 조심하시고 엔터. 설정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상황경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상품 코드와 판매 상품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자, 요건 어디서 했다고요? 데이터 탭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컨트롤 선택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 커서 놓으시고 점점점 작성기 단축 클릭. 그래서 상품 코드 판매 상품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왜 이렇게 기본값이 나와 있냐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관계 설정이 되어져 있나 봅니다. 연관성 있는 필드. 그래서 기본값으로 이렇게 자기가 액세스 프로그램의 기본값 상태의 관계를 세팅을 해주나 봅니다. 이게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틀리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에 주어진 내용과 다르면. 지금 같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하긴. 그리고 작업 끝났죠? 크기와 위치 조정. 그림 보시고 뭐 대충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 확인. 가서 지금 커서가 어디 있다고요? 제 화면 기준 같은 경우 지금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기본 폼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요거 이제 기본 폼에 연결되어 있는 탐색 단추입니다. 기본 폼에 연결되어 있는 탐색 단추입니다. 커서가 있는. 자, 다음 레코드, 다음 레코드, 다음 레코드 하면 이 상품이 어디에 팔려 나갔는지를 지금 전체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액세스 프로그램이 많은 프로그램인지 느낌이 이제 좀 오세요? 우리 평상시에 쓰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 여기까지 저장, 닫기, 닫으면서 저장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0